오늘은 가수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노래하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 대세 중에 있는 이 한 구절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윤하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역주행에서 음원 차트 1위를 현재 달리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노래고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 구절은 작년하고 올해에 아마 우리 한국을 가장 움직이고 있는 공감을 받고 또 여기에서 많은 힘을 얻고 있는 대세 중에 대세인 구절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것들의 각각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고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TN 그 인터뷰에서 가수 윤하가 자신의 노래와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꺾이지 않는 마음의 의미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준 부분이 있어서 이 둘이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 또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것의 의미가, 물론 제가 뭐 물리학적인 지식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사건의 지평선이 어떤 삶의 태도와 방향성을, 어떤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꺾이지 않는 마음하고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 둘의 각각의 의미, 관련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꺾이지 않는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면 그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 방법이 있는지를 마지막에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하는 윤하의 노래 가사를 살펴보면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사고의 틀을 와장창 깨 부셔버리는, 낯설게 하기, 기존의 틀을, 그 프레임을 벗어나는 그 표현들이 좀 있습니다. 굉장히 신선한 표현인데요.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애써야 될 부분하고 우리가 굳이 그렇게 애쓰지 안 해도 될, 또 애쓰지 않아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왜냐면은 우리는 더 큰 우주적인 흐름 속에 어떤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주적인 흐름이라든가 자연의 이치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하는 이런 그 수용, 받아들임의 태도가 이 노래 속에 녹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먼저 기존의 틀에서 많이 벗어나는, 우리가 부정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현실적인 적합성을 볼 때 우리가 부정적이라고 해서 막 그 배척하는 것들이 그거를 감싸 안는, 굉장히 기꺼이 받아들이는 기존의 그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런 표현법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이 노래 가사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생각이 많은 것은 말이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우리가 생각이 많다는 것은 생각을 단순하게 줄여라, 심플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이 많은 것은 본능적인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이 노래의 첫 출발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는 건 상당히 우리가 기존에 그 부정적인 것들, 우리가 터부시했던 것들, 근데 그것은 우리가 껴안고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을 너무나 배척했다는 것을 단 한 방에 보여준 구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기서 생각은 너하고 내가 사귀었을 때, 사랑을 했을 때 그 생각을 의미하는 것은 그것으로 보여지지만, 어쨌든 생각이 많은 것은 말이야 우리 뇌의 본능이고 이것은 당연한 거야. 부정하지 말자. 그래서 나에겐 우리가 지금 1순위야. 이렇게 노래를 시작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기존의 어떤 부정적인 것들을, 그러나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 부정해왔다, 그걸 인정하자, 기꺼이 받아들임의 새로운 표현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후반부에 보면은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노력은 우리에게 정답이 아니라서,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마지막 선물은 따뜻한 안녕, 산뜻한 안녕,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노래를 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가수 윤하의 노래를 너무나 떼창으로 좋아하고 같이 따라서 잘 부르기 때문에 내가 노래를 부를 수는 없고 가사만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도 역시 기존의 부정적인 생각을 완전히
와장창 깨부셔버리고 그걸 기꺼이 받아들이는 구절로 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노력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노력과 의지를 얼마나 강조합니까? 노력과 의지는 정말 이게 없어서 인생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 노력을 해서 되는 것도 있고 애를 써서 되는 것도 있고 애 써서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엄밀하게 따지면은 애 써서는 안 되는 노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노력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애써도 안 되는 노력. 어차피 그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답이 아니라서 마지막 선물은 산뜻한 안녕. 그러니까 어차피 우주적 흐름으로서의 그 이별이라고 한다든가 사라짐이라든가 이런 무상성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존재하는 것은 없다. 이게 무상인데, 말하자면 어떤 흐름이라고 한다거나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잖아요. 불가피. 말하자면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럼 피할 수가 없는 우주적 흐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멈추려고 한다거나 인위적인 노력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정답이 아니고, 사랑해야 될 때 사랑하고 헤어질 때 헤어진다는 것은 마지막 선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안녕도 산뜻하게 기꺼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고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발상들은 어떤 그 기존에 뭐 생각이 많으면 안 돼, 줄여야 돼, 뭐 생각이 많다는 거, 또 노력이라고 한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존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표현이고 굉장히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는 것은 그것이 현실에 맞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현실을 이겨내려고 우리 강요했던 것들, 생각을 줄여라, 노력해라. 물론 노력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현실을 극복하려고 우리에게 강요했던 것들이 오히려 현실에 적응을 하지 못하게끔 현실을 가로막는 것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이 오히려 나를 지켜나갈 수 있는 마인드다. 이것을 노래 곳곳에서 잘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노래 가사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이제 이게 꺾이지 않는 마음하고 이제 관련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더 큰 자연의 이치로서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까도 가사에서 나왔지만 우리가 운의 흐름이라고 한다거나 뭐 사주팔자 뭐 꼭 그거를 꼭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 우주적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뇌가, 우리가 생각을 하기 이전의 실제라고 봐야 되겠죠. 실제는 우리 뇌, 우리의 생각보다 항상 앞서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우주적 흐름과 자연의 이치는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앞에 그냥 놓여져 있는 실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가피한, 우리 앞에 이미 놓여져 있는, 우리는 그 부분에, 그 중에 한 부분일 수밖에 없고, 이 불가피한 이 실제라고 하는 이 리얼리티라고 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생각보다도 우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으로서 그것을 가로막거나 방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것을 기꺼이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나를 지키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 삶을 사랑하고 삶을 왜곡시키지 않은 것일 수가 있고,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운을 불러올 수가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노래는 더 큰 자연의 이치,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삶의 축복이고 수용적인 태도다, 이걸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요, 뭐 많이 있지만 가장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그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어떤 우주적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삶의 축복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이죠. 저기 사라진 별의 자리, 아스라이 하얀 빛 한동안 꺼내볼 수 있을 거야. 이 별은 모든 우주 또는 생명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것은 뭐 고정된 게 아니라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은 자연의 이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스라이 멀어져가는 하얀 빛이 있고 그것이 나에게 있었다가 사라진 것인데 나는 그것에 대해서 좌절하고 아파하고 정말 처절하게 거기에 엎드려서 울기보다는 한동안 꺼내 볼 수 있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아낌없이 내 앞에서 반짝였던 그 시간들은 조금씩 옅어져 간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치니까 너와 내 마음에 살아 숨쉴 테니 여긴 서로의 끝이 아닌 새로운 길모퉁이 익숙함의 진심을 속이지 말자. 자, 요 부분이 그 떼창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보니까 과연 이 부분이 어떤 힘을 주고 있는가? 이게 꺾이지 않는 마음 중에 하나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쪽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경계까지 우리가 왔을 때 그것은 언젠가 오고야 마는데 그것은 정말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라 정말 이 경계하고 이 경계는 서로 섞일 수 없는 너무나 다른 세계이긴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의 새로운 길모퉁이라는 것이고 너무 기존의 익숙함에 이러한 우주적인 진실, 우주적인 어떤 흐름이라는 거 이러한 진심을 그리고 또 과거에 우리가 쏟았던 그 진실된 마음이라는 것을 너무 기존에 익숙한 것에 우리 자신을 속이지 말고 우리의 삶을 스스로 방해하지 말자. 이러한 뜻을 여기에 녹여냈기 때문에 어떤 그 큰 우주적 흐름을 기꺼이 받아들이자는 긍정적인 대전환의 의식이 여기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가사의 뒷부분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잖아요. 하나 둘 추억이 떠오르면 많이 많이 그리워할까요? 고마웠어요. 그래도 이제는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이렇게 끝나는데 이렇게 보면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학적인 개념 이 지점하고 뭐 블랙홀이 있다면은 너무나 중력까지도 빨아들이는 그 부분이 블랙홀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지점까지는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 그 어느 지점의 임계치에 도달하게 되면 완전히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정말 블랙홀에 있는 그 면하고 빨려 들어가지 않는 이 면은 관찰자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다른 두 개의 세계가 있는데 우리는 그 세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언젠가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화두를 던지고 있는 노래라고 볼 때 이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이 개념은 단순히 물리학적인 천문학적인 어떤 지식 개념이 아니라 삶의 자세와 태도를 보여주는 그 구절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노래에는 어떤 기존의 틀과 그것을 부숴버리고 현실의 적합성을 찾아가는 그러한 노래 가사가 있는가 하면 정말 뭐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주적 흐름은 우리가 그 일부분이지 그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과도한 정말 애써서는 안 되는 노력은 하지 말자. 생각이 많은 것도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나를 지키고 내 삶을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허용하고 사랑할 수 있다. 이러한 용기와 희망을 주는 노래로 많이 회자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YTN 그 인터뷰에 보면은 유나가 했던 자기의 삶, 자기의 노래에 대해서 했던 말들이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굉장히 일맥상통하게 어떤 뭐 치밀한 논리를 갖추고 있다고 뭐 그렇게까지 볼 수는 없지만 정말 자기의 삶과 자기의 노래가 얼마나 일치가 되고 있고 자기의 생각이 노래 속에 얼마나 고스란히 녹아 있는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YTN 그 인터뷰에서 중요한 것은 정말 막 뭘 노려서 되는 시대는 이제 지나간 것 같고 이제 이거 아니면 안 돼. 막 그걸 향해서 뭐 끝까지 집요하게 뭐 겨냥을 해서 그거 하나만을 추구해서 성취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노력을 너무 애써서
해도 안 되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는 어떤 키워드들이 좀 맞아떨어진 게 아닐까. 왜 이 노래가 이렇게 유명하게 됐느냐, 이런 질문 앞에서 이런 말을 한 거죠. 그것을 운이라고 하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우주적인 흐름 앞에서 꾸준히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해 나가면서, 그러나 너무 내가 다치지 않게 애쓸 곳에 애쓰면서 너무 하나에 겨냥을 해서 그것이 절대적인 가치로만 가치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느냐. 자기 생각이고 노래에도 그것이 반영이 됐다는 이런 말. 이런 것들도 노래하고 유나라는 가수의 어떤 삶의 태도하고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우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뭐냐 그랬을 때 팬데믹이 많이 작용했던 것 같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산책하면은 멍하니 앉아서 하늘을 쳐다보고 했고, 그러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지구에서밖에 볼 수 없는 풍경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별자리가 엄청나게 큰 우주에서 다 각기 다른 시간대에서 날아오는 별들을 우리는 이런 하나의 하늘, 하나의 천체, 하나의 캔버스 안에서 각기 다른 시간대에서 날아오는, 각기 다른 어떤 별들은 뭐 몇 년 전에 날아온 것이 지금 사라지면서 보일 수도 있고, 이걸 하나의 캠퍼스 안에서 볼 수 있다는 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를 자기가 선택해서 공감을 주는 노래로 응원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활동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이런 것을 질문을 했을 때 가수 유나가 대답했던 말이 이런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웃고 있으면 웃었을 때 기억이 더 많이 나고, 울고 있으면 울었을 때 기억이 더 많이 소환돼서 그게 감정이 이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제 용어로 하자면 의식의 지평선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은 굉장히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슬플 때는 극단적으로 슬픈 것들이 연이어서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기쁠 때는 정말 내가 잘 되고 기쁜 것들만이 연이어서 이어지기 때문에 우주 전체에도 사건의 지평선, 그 경계 지점이 판이한 세계가 있듯이 우리의 의식 세계에도 너무나 판이한 의식 세계가 있어서 우리는 사건의 지평선하고 의식의 지평선 두 개를 아울러 경험하고 있는 것이 우리고, 그것이 삶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도 했고요. 또 뭐 2022년을 대표하는 키워드가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수 유나가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언젠가 이 말의 연속선상에서 이 꺾이지 않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세 중에 세세히 문구이던데, 사람이 운이 있고 바이오 리듬이 있고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게 됐잖아요. 그 상황은 어떻게 컨트롤 할 수가 없고, 그게 뭐 또 너무 억울한 것도 아닌 게, 나한테만 오는 게 아니라 모두한테 동일하게 오는 것일 테니까 그 순간을 잘 지나가는 것. 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한 번도 꺾여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한 번도 좌절할 수는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꺾여도 된다. 그것이 흐름이라면, 문제는 그것을 내가 기꺼이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그리고 빨리 회복을 해서 활력을 찾을 수 있느냐, 그게 문제인 것이지 한 번도 좌절하지 않는다, 그런 뜻은 아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음악적 영감은 어디서 얻는가, 이런 것도 질문을 했을 때 가수 유나가 한 말은 뭔가 때가 오기만을 기다린다는 것은 조금 통용되지 않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고, 매일매일 그냥 꾸준히 하다 보면 그래도 마감에도 요령이 붙고 좀 더 완성도도 높아지고 이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특히 뭘 겨냥을 해서 그것만 가지고 막 승부를 낸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노력은 우리 것이 아니다, 이런 말도 아까 했지만,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자신이 다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것을 꾸준히 해 나가면서 뭐 어떤 때가 오기만을 또 막 그것만 기다린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하다 보면 운의 흐름에 따라서 그 우주적 흐름에 따라서 오는 것이지, 뭐 딱히 어떤 걸 겨냥해서 어떤 때가 오기만을 낚아채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유연하고 기꺼이 받아들임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가수 윤하의 노래가락에도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도 정말 인생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구나. 이 의외성에서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걸 즐기고 있다. 이런 말도 했는데 이것도 뭐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 지식 개념은 아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삶의 태도고 어떤 우리가 삶의 역경 속에서 가지게 되는 가치로운 반응 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뭐 물리적 지식 개념으로서는 뭐 이렇게 소개가 돼 있어요. 사물의 경계가 달라지고 그 너머의 관찰자와 상호작용할 수 없는 시공간의 경계면이고 블랙홀은 중력이 너무 강해서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는 천체인데 블랙홀이 가까울수록 커지기 때문에 중력이 블랙홀 중심으로부터 어느 특정 거리 이상에서는 가까이 갔다 하더라도 빠져나올 수가 있지만 그 경계선을 넘어가면 빛이라고 해도 다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데 그 경계면 정말로 달라지는 확연하게 달라지는 그 부분을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우주의 이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치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것은 우주적 흐름으로서의 어떤 물리 천문학적인 지식 개념으로서 이 노래, 윤하의 노래에서 사용된 것은 아니고요. 결국에 이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것은 꺾이지 않는 이 마음과 관련해서 볼 때 어차피 우리는 우주적 흐름 속에 있고 한 번도 좌절하지 않는다. 좌절할 수 없다.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복잡한 생각도 하지 말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우주적 흐름으로서 사건의 지평선이 우리 앞에 다가와 있다면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날마다 나를 해치지 않고 나를 친절하게 대하면서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것에 여여하게 하루 날마다 나를 친절하게 대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에 대한 어떤 집중력, 그러한 삶의 태도에 관한 용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하는 것은 천문학적인 지식 자체나 자연현상의 실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받아들이는 삶의 긍정적인 수용, 기꺼이 받아들임의 삶의 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 번도 좌절하지 않는다. 나는 누구한테도 뭐 꺾이지 않는다. 이런 오만한 태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꺾일 수 없는 마음이 아니고요. 오히려 꺾여도 되고 꺾일 수밖에 없다. 이걸 인정하고 꺾여도 된다. 라고 하는 수용적인 태도고요. 단, 이 흐름과 변화, 역경 속에서 낙담하거나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거듭 새롭게 시도하고 도전하는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회복 탄력성, 레질리언스라고 하는데요. 치유, 회복되는 탄성, 탄력성하고 관련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리프레시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다. 이게 꺾이지 않는 마음이고 이 마음의 수용과 여유를 가질 때야 비로소 꺾이지 않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이 어떤 때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집중 상태, 알아차림의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려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현재 지금 여기로 마음을 데려오려면은 늘상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이 호흡이라는 것을 활용하면 굉장히 좋아요. 호흡 들어가고 나오고 있죠. 우리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그래서 코끝에 또 가슴에 배에 어느 한 곳에라도 집중을 하면서 한 호흡이 일어나고 사라질 때까지를 지켜보면은 지금 여기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신체 감각. 우리 신체 감각을 그 복사기에 빛이 쭉 스캔을 해 나가듯이 알아차림에 힘이 있어야 되는데 쭉 스캔을 해 나갈 수 있으면은 지금 여기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몸은 현재 감각, 몸의 감각은 현재에서만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신체 감각을 느끼려고 나의 얼굴, 눈꺼풀,
콧구멍, 입술, 목, 가슴 이렇게 쭉 훑어 내려가고 앞면 또 뒷면까지 이렇게 신체 감각 느낌을 바디 스캔하면서 알아차림을 해 나가면 지금 여기로 돌아올 수 있고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새롭게 보고 느끼기인데요. 마음이 조금 꺾이거나 약간 이렇게 내려앉을 때는 바로 일어나서 낯선 사람이나 낯선 곳으로 움직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은 우리 몸속에 있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면은 마음이 그에 따라서 움직여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기뻐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기쁘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안면 근육을 움직이면서 이렇게 웃으면은 그에 따라서 마음도 움직이기 때문에 여행을 한다거나 가수 윤아도 뭐 팬데믹 때 강아지 산책하면서 하늘을 보고 하면서 리프레시하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게 됐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풍경, 새로운 자연 앞에 서라, 걸어라. 그리고 일부러라도 사람을 만나서 수다를 좀 떨어라. 이거죠. 새롭게 보고 느끼기. 이게 바로 꺾이지 않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아까 호흡, 지금 여기로 돌아오기, 그 이완, 신체 감각, 느끼기. 그 다음에 운동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나의 마음가짐을 두잉 모드가 아니라 빙 모드로 우리가 흔히 하듯이 두잉이라고 하는 것은 성취, 결과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평가할 때 너는 어떤 지위에 있고 어떤 것을 이루었고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느냐 오로지 그것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사실 뭐 다람쥐나 돌멩이나 나무나 뭐 가진 자, 안 가진 자, 나이 든 자, 뭐 젊은 자, 뭐 할 것 없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동등한 그 존재하는 그 자체로 동등한 가치와 어떤 퀄리티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짝이는 빛처럼 우리는 동등하게 우주의 흐름 속에서 놓여 있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생명을 구가하다가 그 우주의 흐름에 따라서 소멸해가는 하나의 별과 같은 존재들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평가, 두잉 모드에서 좀 벗어나서 내 존재 자체가 우주적인 가치와 무한한 그 생명의 의미가 있다라고 내 자신을 친절하게 대하고 내 자신을 아껴주고 스스로가 내 자신을 보호해주는 이런 마인드를 회복을 할 때 꺾이지 않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가수 윤아의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노래의 내용하고 꺾이지 않는 마음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각각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걸 살펴봤는데요. 결국 사건의 지평선은 우주적 흐름 속에서 존재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 기꺼이 우주적 흐름 속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자신에 대한 친절함, 사랑, 기꺼이 받아들임의 수용의 태도와 관련된 삶의 자세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도 역시 한 번도 좌절할 수가 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 꺾여도 된다. 당연히 흐름과 변화 속에서 꺾일 수밖에 없는 어떤 역경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기꺼이 수용하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요령은 정말 나에게 주어진 어떤 것들은 기꺼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은 기꺼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너무 애써서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애써서는 안 되는 것으로 우리가 잘 판단해서 나의 삶을 잘 갖고 나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꺾이지 않는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 호흡이라든가 신체 감각, 그리고 근본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 그리고 낯선 자를 찾아가고 낯선 곳으로 몸을 움직여라. 그럴 때 우리 마음은 회복이 된다. 이러한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